죽을 결심은 1초면 충분하니까 마지막 1초까지는 꼭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금싸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통일이 되면 정말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여러분들을 낮게 보지 말라고.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29년을 살다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안성민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립대학교에서 지금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제 출신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저는 불행이었던지 다행이었던지는 모르겠지만 기본 계급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날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김정일 친위부대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북한의 기본 계층,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유 때문에 저는 14살 때 그 부대에 선발이 되게 됩니다. 육부에 선발되게 되면 북한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 걸 17살에 졸업을 합니다. 제가 그 부대에 14살에 선발이 돼서 17살까지 3년 동안 여러 가지 테스트를 이렇게 합니다. 테스트를 마치고 17살 나던 해에 조선노동당 중앙인의 육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실가의 별장과 요트를 지키는 그런 임무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 부대를 10년 동안 복무를 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제대되게 되면 여러 가지 특권을 주거든요. 그때까지는 북한 사회로 말하면 탄탄대로를 걸어갔던 것 같아요. 이 부대를 졸업을 하면 승진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했고 탄탄대로를 걸어가던 저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는데 2011년 5월 31일이었는데 그날도 제가 밤에 유병장 임무를 제가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에 새까만데 순찰을 쫙 하는데 어디선가 부랴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저희 내무반에서 전기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들의 목숨보다 더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방들에 김실가의 초상화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김실가 사진을 걸어놨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어려서부터 김실가와 이 사진을 동일한 것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홍수가 나거나 화재가 났을 때 내 목숨이나 내 가족의 목숨보다 초상화를 먼저 꺼내라고 이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대원들은 다행히도 목숨은 안전하게 밖으로 나왔는데 제 머릿속에는 대원들이 그 목숨보다 그 불 속에는 초상화가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초상화를 꺼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저는 몸에다 물을 끼얹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머리에 제가 가발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가발을 벗으면 머리에 한 80%가 화상으로 흉터가 있습니다. 40번 정도 수술대에 제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화상을 입음으로 인해서 제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를 할 수 있는 것도 화상 입기 전의 일이지 제가 화상을 입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얼굴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저와 같은 이렇게 화재 혹은 홍수가 났을 때 저처럼 김실가의 초상화를 꺼내다가 다치거나 사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북한 정권에서 훈장이라든가 물질적인 보상은 아니라고 해도 정치적인 그런 보상은 되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 훈장을 제가 받지 못하는 그런 계기를 제가 맞게 되는데, 제가 2011년 5월 31일 날에 화상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도중에 2011년 12월 17일 북한의 김정일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한에는 그 김정일이가 정말 신적인 헌법 위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사망을 하다 나니까 북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표창이라든가 어떤 행사, 무슨 기념 행사 이런 것이 다 6개월 혹은 1년 동안 막 딜레이가 되면서 저 역시 제 명단이 들어가는데 6개월 동안 1년 동안 있으면서 제 명단이 이렇게 묻히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던 부대에서 저를 하루는 찾더니 뭔가 하면 대신에 너에게 노동당
당증을 주고 용해군인증이라는 걸 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용해군인증을 수속을 하고 중앙에다 올려보내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그 용해군인증을 내려보내는 간부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300달러를 뇌물로 올려보내줘야 용해군인증을 내려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북한 정권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용해군인증마저도 돈을 내라고 하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막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 북한 정권에서 내가 희망이 없겠다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독약을 구매한 걸 부모님들한테 숨겼거든요. 부모님들이 또 독약을 구매한 걸 아시면 가슴 아파하실까 봐 아버지가 그걸 눈치채셨더라고요. 제가 출발하는 그 당일날인데 체포되면 죽기보다 못하니까 그런 결심을 했겠지 하면서. 그런데 막내야, 죽으려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생겨도 안 보이는 법이다. 약간 인생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살 길이 생겨도 정말 안 보인대요 하면서, 죽을 결심은 1초면 충분하니까 그 마지막 1초까지는 꼭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죽어서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대신 죽을 테니까 그 마음 생각해서라도 쉽게 죽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하면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탈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이셨어요. 제가 탈북을 한 다음 해 저희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탈북을 할 때는 저에게 상처가 있었거든요. 어떤 상처인가 하면 내가 제일 사랑했던 북한 정권, 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상처가 있었고, 화상을 입고 쓸모가 없는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의미를 재해석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데리고 왔고, 내가 앞으로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렇게 제 인생을 재해석하게 되니까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남한 땅에서 탈북민들과 탈북민 2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지금 따고 있고, 드론 교관 자격증까지, 제가 학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격증까지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복이 되니까 모든 게 다 정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탈북을 할 때 모든 상처만 가지고 했었는데 회복이 돼서 막 그렇게 밝아지고 사람이 하다 나니까 인연이 생기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23년도에 아들이 태어나고 올해 1월 1일에 딸이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네 식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지만 함께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가끔씩 탈북민들의 자살 소식을 듣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그곳에서 3일 동안 막 며칠 동안 굶으면서도 죽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이 정말 좋은 대한민국에 와서 죽을까, 자살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보면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사람은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종교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교회라도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게 싫다고 한다면 진짜 속을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저도 탈북민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탈북민들과 친해지기가 진짜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심대로 사는 게 필요 없다는. 북한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가 양심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탈북민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한국은 다르다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면 우리 진심 이상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남한 사회라고. 탈북민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아요.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오고 잘 정착을 할 수 있고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태어난 그 나라를 버리고 중국에 가서 막 쫓기고 막 이렇게 하다 나니까 다 자존감이 낮고, 나는 뭐지? 내 인생은
이번 생은 끝났다는 이런 그런 상처가 정도 차이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탈북민들 중에. 저는 이런 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금싸레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통일이 되면 정말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여러분들을 낮게 보지 말라고, 그 이상으로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